그래서 동아지질은 아까 일부에서 봤듯이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회사가 한국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특히 싱가포르부터 진출했어요. 싱가포르,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퍼지고, 지금은 미국까지 알려져가지고, 앨런 머스크, 테슬라 그 CEO 앨런 머스크 회사까지 연관이 지금 되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 거의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고, 그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 저평가된 회사, 그 다음에 성장하는 회사. 이 회사는 독점 기업이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무궁무진한 성장하는 기업이고, 저평가도 지금은 딱 적정 주가인 것 같아요. 퍼가 10 정도 되니까. 근데 앞으로는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되니까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 그리고 요즘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심 지하 고속도로는 물론 도심 지하 네트워크 건설 등 지하 공간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안한 14종 규모의 수도권 광역 고속철도도 일부 구간 지하를 전제로 한다. 지하하면 다 이 회사가 그냥 공사예요. 터널이라 하면 다 이 회사 한다 보면 됩니다. 지하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동아지질이 보유하고 있는 실드 공법이 필요하다. 실드 공법이란 실드라는 장비를 활용해 지하 공간을 확보하는 공법이다. 최 대표는 지금 회장입니다. 최 대표는 실드라는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다루는 노하우,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이 핵심이라며 이 부분에서 동아지질을 따라올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자신했다. 오랜 경험과 정확한 지방 분석이 안되면 땅은 무너진다. 동아지질은 그 작업을 오차없이 해내는 걸로 이름 높다. 그러니까 이 회사와 오랜 경험하고 정확한 지방 분석이 안되면 땅이 무너지니까 큰일 나죠. 땅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고, 그죠? 3년 전 서울 석촌호수 싱크홀 3개 공구 중 2개를 수주한 일이나 지난해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를 수주한 일, 조만간 800억 원짜리 카타르 하수관과 공사 수주를 앞둔 일도 다 그 덕분이다. 최 대표는 지하철 9호선이 국회의사당 아래로 지나가는데 그 공사 기간에 국회에서는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며 동아지질이 바로 그 사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심 과밀화 문제로 지하 공간 활용은 도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이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꾸준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지질은 지난해 1000억 원 규모의 싱가포르 지하터널 공사를 수주하는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메콩강 유역 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땅을 다지는 지방개량 사업인 DCM 분야에서 동아지질은 8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절대 강자다. 특히 해상지반공사는 기술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현대 친매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제도 부산간 거가대교 지방공사도 동아지질을 했고,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인천 송도 매립지 공사도 이 회사가 맡았다. 최 대표는 국내 대규모 산업단지나 신도시 공사가 매립지나 해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방개량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에게는 새만금의 넓은 땅이 모두 사업 영역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새만금을 산업시설이나 상업, 물류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방개량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순차적 개발을 하기로 한 만큼 내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국제항공 제8주를 DCM 시공 구간도 이 회사가 맡았고, 그쵸?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아까 그 회장이고, 초대 회장이고, 그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이 사람이 지금 그 회장을 맡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가지고, 그 잔뼈가 굵은 아주 그 회사 그 최고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책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회사에 집중하냐면,
크레센도라는 그 국제적인 사모펀드가 왜 동아지지라는 동아지질의 그 중소기업을 인수했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동아지지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크레센도가 동아지지를 인수한 방식은 크레센도가 운영하는 펀드가 직접 인수한 것이 아니라 도브홀딩스라는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인수를 했다. 도브홀딩스 유한회사는 19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동아지지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크레센도가 직접 인수하지 않고 도브홀딩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도브홀딩스가 인수했다고 그러죠. 최대 지주가 여기 도브홀딩스 나오죠. 그죠? 도브홀딩스. 그리고 도브홀딩스가 18%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정우 회장, 옛날 회장이죠. 초대 회장이 15%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최재우 지금 회장이죠. 지금 대표이사 최재우 회장이 3.82%를 받고 있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브홀딩스 유한회사가 거래 단가가 18,000원이죠. 그죠? 그걸 기억하세요. 거래 단가가 18,000원. 근데 지금은 16,000원 얼마죠. 그러니까 크레센도가 인수한 가격보다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브홀딩스, 리벤텔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회사가 보통주를 인수하고서 12BW까지 인수했습니다. 크레센도가 동아지지를 인수할 당시 도브홀딩스에서 약 768억 원, 리벤델에서 약 30억 원을 투자했죠. 우선 리벤델이라는 회사는 피터 틸이 직접 소유한 6개 투자회사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브홀딩스 유한회사는 크레센도가 62%, 기타 37%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타 지분율은 인수금융자금이다. 유한회사는 출자 금액에 따라 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차입금 성격이라도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레버리지를 씌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레센도가 그 금융회사에 돈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레센도가 다 한 겁니다. 그쵸? 다 한 거예요. 도브홀딩스의 총 투자액이 약 768억 원인데 이 중 483억 원을 크레센도에 출자받았고 나머지 285억 원은 인수금융자금으로 충당한 것을 보인다. 신용이든 주식, 담보대출이든 레버리지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정도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확실한 무엇인가가 없으면 쉽지 않은 결정이다. 레버리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기 자본금만 한 게 아니라 대출까지 끌어가지고 그걸 했을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280억 원 인수금융자금에 대해서 매년 5%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를 12BW에서 나오는 1% 이자 수익만으로는 상쇄가 안 된다. 투자에서 실패하면 인수금융자금을 사용한 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크레센도가 운영하는 펀드 수익이 더 크게 하락을 시킬 것이다. 결국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을 만큼 무엇인가 크레센도가 지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12BW도 한 400억 했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으로도 400억을 인수하고 12BW도 인수했죠. 그죠? 그 12BW는 앞으로 그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12BW가 이율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12BW에 나오는 이자 수익 1%인데 1% 보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12BW를 매입했을 때는 이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자는 거의 받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12BW 사가지고 그 회사가 성장하면 그 과실을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BW를 주식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에 도브홀딩스가 지금 18% 갖고 있잖아요. 그죠? 400억을 들여가지고 이 200만 주를 인수한 거예요. 이정 회장으로부터. 그 인수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근데 회사에서 투자를 위해서 12BW를 발행했는데 그것까지도 이 회사에서 인수해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12BW 400억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 12BW는 1%의 이자를 바라고 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 12BW를 앞으로 주가가 폭등하면 그걸 주식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수익을 챙기겠다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도브홀딩스 유한회사도 크레센도가 100%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수금융은 대출받은 금액이니까 그게 다 적을 거예요. 결론, 동아지질이 갖고 있는 역량과 경쟁의, 역량이란 말은 세계 최고의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터널, 그리고 지반 다지는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이프루프, 앨런 머스크의 보링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이프루프, 그죠? 초고속 열차죠, 그죠? 시속 1000km로 달리는 그 하이프루프 공사에도 참여하게 될 동아지질이다, 그죠? 그리고 남북 경협 테마주죠, 그죠? 이거는 남한 북한이 뭐 통일이 안 되더라도 경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김정은이가 지금 내사 상태라 그러는데 앞으로 통일이 될 수도 있고 남북 경협 물꼬가 틀릴 수 있고 그러면 동아지질은 떼도 모는 거예요. 앞으로 그 북한 한번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다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니까 터널을 다 뚫어야 되죠. 그리고 철도를 놓은 지반 다지는 공사를 해야 되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해저터널, 뭐 전라도에서 그 제주도가 해저터널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GTX, 엄청난 GTX 공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동아지질은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고 성장하는 기업이고 지금은 적정까지만 앞으로 성장할 거 생각하면 저평가된 기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서서히 매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투자금의 10%, 뭐 20% 괜찮아요. 너무나 안정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세요. 가치를 분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지질 가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출액 3,200, 3,300, 3,600, 3,800, 4,000, 4,200 늘고 있죠. 영업이익 120억, 200억, 260, 220, 290, 300이 늘고 있죠.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늘고 있죠. 그죠? 자, EPS는 쭉 이래 늘다가 지금 올해 예상은 2,100원, 내년엔 2,200원. 그죠? 그래서 포어는 한 8, 7.5, PBR 0.8, ROE 11%, EV EBITDA는 아예 1밖에 안 돼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량한 기업입니다. EV EBITDA는 말은 부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낮은 거는. 그죠? 손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21%, 부채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초우량 중소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떨어질 때마다 17,000원 이하에서는 꾸준히 모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